책을 읽어주는 남자 7월 15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파이프라인 우아에 나온 책의 일부입니다. 성공자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이 일하는 이유가 여유 시간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유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빌 게이츠가 평균 남성들처럼 매일 오후 6시에 집에 들어와 TV 앞에서 6시간이나 넋놓고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사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답니다. 북미인 상위 10% 소득층은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위 10% 소득층은 일주일에 45시간만 일을 한답니다. 사실 상위 10% 소득층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물론 보다 더 현명하게 일을 한대요. 다시 말해 그들은 절대로 시간을 돈과 맞바꾸지는 않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복권이나 맥주를 판매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간혹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지금 모든 일도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굳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까요? 그들은 자신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므로 저녁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잠자기 전까지 TV를 보며 느긋하게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큰 문제도 없고 은행에 몇 푼의 돈도 있으며 아이들이야 별 탈 없이 잘 자라면 되는데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네, 바로 그때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시기예요. 당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가장 적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던 흐름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그땐 늦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한 농담이 있어요. 어느 화려한 호텔 30층에서 한 남자가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가 창문에서 느긋하게 경치를 즐기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창문 밑을 지나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그가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그렇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열심히 물동을 나르며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수직 하강을 하면 머지않아 바닥으로 꼰두박질 칠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한 그들에게 인생의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상해, 해고 등으로 더 이상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면 수입이 당연히 끊어지기 때문이죠. 물통을 나르는 사람에게 수입이 끊긴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험난한 풍파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영원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기가 일정한 사이클을 따라 부침을 반복하듯 우리의 인생도 일정한 주기를 타게 되죠. 산을 오를 때가 있으면 그 산을 내려올 때도 있고 인생도 올라갈 때가 있으며 내려올 때도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해고, 전업, 신용카드 부채, 응급상황, 노부모 부양 등 냉혹한 현실과 맞닥뜨리면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의 삶의 전성기를 누릴 때 혹은 사업이 너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다시 말해 현명한 사람은 경기가 침체되기 이전부터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다는 겁니다. 절대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최적기는 경기가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은 지낼 만한 순간입니다.
혹시 개미와 배짱이 우화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개미는 먹고 사는데 별다른 걱정이 없는 그 뜨거운 한여름에도 겨울에 대비해 열심히 곡식을 저장해 둡니다. 그렇다고 개미가 하루 종일 일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적당히 삶도 즐기면서 단지 시간을 약간 내어 내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었던 것 뿐입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언제까지나 내가 물통을 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족족 써버리고 서늘한 그늘 아래 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즉 배짱이는 미래를 위해서 조금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미래를 대비해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못한 배짱이는 추운 겨울이 오자 결국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다음의 광고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불할지 아니면 나중에 지불할지 선택을 하라.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시간과 돈을 약간 투자해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조금만 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고 60대나 70대가 되면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많이 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미래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미래의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레버리지 할 돈은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약간의 여가 시간을 현명하게 레버리지 한다면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이익을 안겨줄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늘 이런 행운이 주어졌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간을 레버리지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지금 당장. 20세기 초에는 극소수의 부유층이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10시간 일에 매달렸죠. 생존 그 자체에 쫓기고 있던 그들에게 시간을 레버리지할 여유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시간적으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시간은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부자에게는 하루에 48시간이 주어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12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 그리고 1년은 365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누구나 2년에서 5년 만에 또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끊기지 않는 사람들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간 레버리지 수단을 곁에 두고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발명품보다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숫자의 백만장자를 배출해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파이프라인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매일 아침 신문이나 TV 화면에서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입니다.